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 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 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연휴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르브론 제임스와 클리블랜드 이 컨텐츠를 좀 찍기 이전에 어떤 한 그 구독자분께서 현일이 형 이거 설 연휴 끝나고 한번 쫙 다뤄주세요 해서 이 소재들을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봐도 되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과연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을 한번 이민재 위원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레이커스와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르브론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클리블랜드행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LA 레이커스 3연전을 보고 왔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미국에서 좀 비즈니스 미팅을 하느라 스포츠 쪽에 좀 이 정통한 분과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LA에서 나고 자란 그런 교포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레이커스 구단 자체는 모든 마케팅을 전부 다 돈치치에게 맞추고 있다. 그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 시대는 좀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현지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행이 좀 약간 급물살을 탔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클리블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클리블랜드 현재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다른 플레이 메이커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올스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제임스 하든을 추가했고 제임스 하든은 미첼에게 슛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볼핸들링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 하든은 뭐 저희가 또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클리블랜드에 가자마자 또 맹활약하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왕 뭐 본인들의 팀이 아니라면 같은 경기 여러 개 열리게 되면 클리블랜드 경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올스타급이었고, 올스타급이 아니죠. 뭐 MVP 출신이 제임스 하든이 합류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옛 친정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또 르브론 제임스는 제임스 하든뿐만 아니라 데니스 슈러더는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었는데 이 선수는 정말 매일 밤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수이고, 키온 앨리스 역시 경쟁심이 뛰어나고 슛을 넣을 수 있다. 그런 선수들은 팀에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이고 동부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라면서 클리블랜드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슈러더는 한솥밥 먹었고 키온 앨리스는 또 같은 퍼시픽 디비전이었기 때문에 또 많이 만나본 선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클리블랜드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시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행 잔류, 그리고 클리블랜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까지. 근데 이번 시즌을 마무리로 커리어를 마감 짓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은 은퇴하기에는 기록이 아깝기도 하고 1, 2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또 은근히 좀 약간 관종이에요. 많이 관종이죠. 네. 은퇴 투어 없이 과연 물러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투어 없이 마무리하면 이것도 정말 이례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덩컨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팀 덩컨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들고 나가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클리블랜드를 언급한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야후 스포츠가 이야기를 밝혔는데 르브론은 이 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고 자신의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이 클리브랜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문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이런 소문을 잠재우고 싶었다면 클리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것이다. 이번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본인이 아예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언급하지도 않을 텐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간을 봤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그 서막을 이렇게 또 제공한 게 아닐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르브론 제임스가 또 이런 이야기에도 연루됐었잖아요. 미첼이 제임스 하든과 한솥밥 먹자마자 뭐 두 명이 리크루팅 나설 것이다. 맞아요. 뭐 이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이 발언은 단순히 클리브랜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음 시즌을 위한 힌트를 준 거 아니냐라는 또 분석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흥미롭게 현지에서는 지켜보고 있고요. 레이커스가 과연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니버스 구단주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다시피 르브론은 남겠다는 확실한 뜻을 내비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격이 충분한 선수이고 여전히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르브론 입장에서는 아니 뭐 계약을 뭐 연장 계약 안 준다는데 내가 남는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1+1 계약일 때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FA로 남게 된 건 레이커스가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팀에 남겠다는 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할 확률도 높겠고 아니면은 시즌 종료가 된 이후에 여름에 또 재계약 논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만 지니버스의 이러한 인터뷰 그리고 그 전에 지니버스 구단주와 르브론 제임스 사이에서 무언가 좀 갈등 아닌 갈등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헤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단주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지니버스도 힘이 빠지긴 했지만 무조건 르브론은 남겨야지. 르브론 제임스는 무조건 퍼플 앤 골드 유니폼 입고 우리가 은퇴시켜야지 이런 얘기도 없고 르브론 제임스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팀을 옮기기도 싫고 클리블랜드는 뭐 나 없이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팀인데 나는 레이커로서 은퇴할래.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ESPN의 보도에 따르면은 르브론이 레이커스에서 24번째 시즌을 뛰고 싶어 한다면은 그는 구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러펠린카 단장이 르브론이 레이커스 선수로서 은퇴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최근 올스타전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내 미래에 대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 저 이야기가 진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레이커스 구단의 그런 의도, 그 다음에 돈치치를 향한 그런 레이커스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미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팀이고 맞아요. 본인은 약간 뭐 소외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팀이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라펠리카 단장과 지니버스 구단주가 하는 말은 진짜 그냥 의뢰하는 말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레이커스에 잔류하고 레이커로서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르브론 제임스도 당연히 레이커스 선수로서 은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요동치다 보니까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 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다음 시즌 클리브랜드로 이적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림이 제일 뭐 약간은 서사와 낭만이 있긴 하죠. 크리스폴 크리스폴 엔딩은 아니겠죠. 르브론이 동료들한테 그렇게 막 뭐 잔소리하고 경기 도중에는 욕도 하지만 뭐 그런 타입은 아니니까. 맞아요. 네. 클리브랜드로 이적하게 된다면은 2003년 드래프트 1순위로 클리브랜드에 뽑혔던 이 선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림 자체가 아주 풍성해질 것 같고 2016년 파이널에서 구단 역대 최초로 NBA 챔피언십을 이끌었던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그 클리브랜드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우승하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아,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림이 좀 잘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레이커스는 돈치치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팀입니다. 현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레이커스는 2026년 여름에 셀러리 캡을 확보한 다음에 선수 영입에 나설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1, 2년 안에 무언가 올인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클리브랜드는 하든과 미첼, 제임스 하든 은퇴가 이제 얼마 남지 뭐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든과 미첼 모두 다 지금 상황에서 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타임라인에 클리브랜드 쪽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시작한 구단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된다면은 와 정말 대단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레이커스에 잔류했을 때에 또 르브론 제임스가 뭐 얻게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보너스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레이커스에서 8시즌 동안 소화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는 9번째 시즌 커리어 중 한 곳에서 머문 가장 긴 연속 기간으로 레이커스에 남게 되거든요. 네.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뉴욕 포스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LA를 사랑하고 그가 딸을 전학시키고 가족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할까? 그것도 아닐 것이다. 라면서 레이커스에 남을 가능성도 좀 높게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클리블랜드로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옮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1년이니까. 네, 또 브라이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또 에크론으로 갔을 때 뭐 여전히 또 클리블랜드의 친척들과 또 어린 적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다면 레이커스 잔류가 결국 정배당 아닐까라는 게 지금 또 뉴욕 포스트의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남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은퇴 혹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투어 없이 커리어를 마칠 가능성은 진짜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르브론의 성향 자체도 워낙 뭐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네. 인물인데다가 르브론급 되는 선수가 은퇴 투어 없이 또 떠난다면 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건 또 NBA 팬들에게는 상당히 또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커리어 마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인터뷰에서는 함께 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바로 그게 스테픈 커리다라고 르브론이 밝히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시즌에 새로운 팀에서 2, 3 옵션으로서 팀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24번째 시즌에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도전이긴 하지만 굳이 그런 도전을 감행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골든스테이트가 르브론 제임스를 정말 이제 벌써 4년째니까 맞아요. 오랜 시간 구애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도 르브론과 함께 뛰고 싶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커스에 남느냐 아니면 클리브랜드로 이적하느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 보이는데 클리브랜드로 그러면 이적할 확률은 얼마나 높을 것인가 네. 한번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클리브랜드가 2025-26 시즌 이번 시즌 셀러리 캡을 가장 많이 투자한 팀이고 2억 780만 달러의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긴 팀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팀이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비슷한 수준의 샐러리 캡을 투자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르브론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르브론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베테랑 미니멈 390만 달러를 써야 되는데 이번 시즌 5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받았던 선수가 갑자기 나 고향 갈래 390만 달러만 줘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베테랑 미니멈 받고 가잖아요. 이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의 계약이 이제는 딱 그냥 1+1 계약이 끝나고 FA로 풀리는 시점이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그 전까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당연히 많은 돈을 받는 슈퍼스타의 위치로서 50밀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기량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는데 내가 베테랑 미니멈으로 페이커 산다고 해서 그걸 욕하는 거는 저는 좀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베테랑 미니멈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르브론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고향팀이라면 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가는데 베테랑 미니멈 줄게 댈러스나 뭐 골든스테이트가 그러면 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클리블랜드의 재정 상황 그리고 본인이 베테랑 미니멈을 받지 못하면 클리블랜드 합류하기 어려운 실정 그리고 또 서사 이런 것들 감안하면
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어어. 네. 네,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2026-27 시즌 다음 시즌에도 세컨드 에이프론을 넘긴다면은 르브론에게 베테랑 미니멈 이상의 계약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390만 달러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텍스페이어 MLE 그러니까 61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받고 클리브랜드로 이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세컨드 에이프론 밑으로 내려가면은 클리브랜드가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를 위해서는 맥스 스트러스나 데니스 슈러더를 정리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 두 명을 정리하는 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오프시즌 때 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외 조항을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은 퍼스트 에이프런 이제 하드캡에 또 걸리기도 하겠고 네, 저게 씌어버리면은 굉장히 제약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로 앨런과 사인 앤 트레이드 클리브랜드가 르브론이 합류하는 건 좋긴 하지만 주전 센터를 내보내면서 이 선수 24번째 시즌을 뛰고 있는 르브론을 영입한다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그렇죠. 해요.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굳이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딜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B 네이션에서는 현재 재정적으로 너무 깊게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양측 모두 르브론이 클리브랜드에서 뛰길 원한다면은 2014년처럼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클리브랜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르브론이 합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렇지. 해결책 마련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스트러스나 데니스 슈러더의 계약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미래 자산을 쓰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제일런 타이슨을 붙이더라도 네. 뭐 혹은 뭐 픽을 붙이더라도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할 것이다. 네. 대신에 뭐 그 전에 사정 교감이 또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르브론은 클리블랜드 복귀 아니면 레이커스 잔류일 텐데 이민재 위원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상으로는 클리브랜드로 가는 게 참 좋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레이커스에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마지막은 클리블랜드로 가지 않을까. 네, 저도 원래 레이커스 잔류에 조금 더 무게를 뒀었는데 무언가 좀 그림을 만들고 서사를 만들면서 또 우승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르브론 제임스, 클리블랜드 르브론 제임스의 23번 유니폼을 입고 오는 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네. 만약에 다음 시즌에 은퇴 시즌이 된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간다면 저희 조코피 투어도 막 클리블랜드 연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커리와 르브론을 낳았던 산부인과를 가나요? 무조건 방문해야죠. 그 앞에서 당연히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홈 3연전의 그 대진을 보면서 당연히 스테픈 커리가 오는 골든스테이트가 오는 그런 대진도 대박이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FA로 풀리기 때문에 4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FA 관심 목록 리스트에서 또 가장 상단에 올라 있고 네. 르브론 제임스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 르브론 제임스와 또 클리블랜드 복귀설에 대해서 이민재 위원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